평화로운 마을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구석구석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는 그곳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섬뜩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대한 얼음 동굴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경험 많은 관광객조차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기묘한 풍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땀에 젖은 사과를 물어뜯자고 한다면 그것은 은밀하게 잠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나라가 레드불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음악 신동들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부터 인류 최초의 조상의 흔적까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준비하세요. 곧 들려올 이야기에 매료될 테니까요. 알프스에 둘러싸인 나라, 오스트리아를 만나보세요.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산맥인 알프스로 오스트리아 국토의 대부분을 가로지릅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는 눈 덮인 봉우리 푸른 계곡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리고 그림 같은 상월 마을이 어우러진 꿈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알프스 산맥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스키, 하이킹, 등산, 산악 자전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얼음인간 외치의 고향.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시밀라운 산맥 근처에서 2명의 독일 산악인이 선사시대 인간의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이 밀에 얼음인간이라는 뜻의 외치 어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찌라는 이름을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라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미라로 여겨지며 조상은 기원전 355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똑같이 놀라운 것은 오스트리아가 시간의 흐름과 많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사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조상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기도 하며 서기 843년부터 존재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지도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개장한 지 1200년이 넘은 이 레스토랑의 이름인 세인트 피터 스팁스 쿠리나리움은 여전히 요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은 모차르트나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실제로 이곳에서 식사를 했는지보다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모차르트와 그의 위대한 음악적 유산, 후자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차르트는 1996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거의 요람에서부터 첫 번째 음악 작품을 작곡했기 때문에 음악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동으로 여겨집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놀라운 기교로 음악 작품을 작곡하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의 탁월한 음악적 능력은 많은 동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모차르트 외에도 루트비 히판,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구스타프 말러와 같은 다른 유명한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은 국가의 음악 유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재능 있는 음악가들은 오스트리아를 음악의 요람으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했고 전 세계 여러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준 탁월함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신분석과 현대 심리학의 요람. 오스트리아는 음악적 유산 외에도 현대 심리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라이베르크 현재 체코 공화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생애를 빈에서 보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의식성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그의 혁명적인 이론은 현대 심리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프로이트 외에도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나 빅토르 프랭클과 같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들도 오스트리아가 현대 심리학의 수도라는 명성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천재들과 심리학의 선구자들의 영향력은 오스트리아를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창의성과 혁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레드불, 클래식 음악과 심리학의 거장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가 겉보기에 단순한 것, 에너지 드링크 한 캔으로 조용히 현대 사회의 혁명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2년 오스트리아 사업가 디트리히 마테시츠가 시차 적응을 위해 태국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붉은 황소를 뜻하는 크라팅댕이라는 현지 음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는 그가 장거리 비행 후 기민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국 근로자들의 지구력 유지를 위한 친숙한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마테시츠는 이 공식을 고국으로 가져와 명리하게 개선하여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레드불은 이후 술집, 댄스 플로어, 사무실, 경기장, 심지어 경주로까지 퍼져나가며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레드불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과감한 돌파와 기민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작은 물캔 하나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프로이트의 사상에 못지않게 강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때로는 아주 평범한 경험에서 비롯되지만 인간의 비전과 인내심에 의해 불타오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할리우드의 전설로,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입니다. 아놀드는 1987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탈에서 태어났습니다. 슈워제네거는 보디빌더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1970년대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상에 올려놓은 것은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 상인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수년간 우승한 것이 아니라 히트작 코난 더 바바리안과 전설적인 터미네이터에서의 주연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 그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할리우드의 찬사를 받는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아놀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는데 이는 알프스 산맥의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태어난 그의 다재다능함과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0% 이상의 사람들이 구독 없이 영상을 시청합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산과 폭포, 거대한 얼음 동굴의 나라. 가장 저명한 인물들을 제쳐두고 이 나라의 지리와 관련된 세계에서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해안선이 없지만 해상 전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들은 여전히 웅장하고 숨막힐 듯 아름다운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폭포강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코엘른브레인과 같은 대형 수력 발전댐이 있는데 이 댐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댐으로 알프스에서 국가 총 전력의 약 60%를 생산합니다. 이는 주로 오스트리아가 면적 면에서 가장 산악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북부 지역은 평평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전적으로 산악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알프스는 이 나라 국토의 6.2%를 차지하며 그중 3분의 1이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발 3.798리가가 넘는 그로스글로크너 산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길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로 알프스의 숨 막히는 절경을 선사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 높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 입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베르펜 마을에 위치한 이 동굴은 무려 42km에 달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이스리젠 벨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로 여겨지며 1879년에 발견되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할슈타트 디즈니도 멈춰 서게 만드는 아름다움.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호숫가에 위치한 매력적인 마을 할슈타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진 찍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파스텔톤의 집들, 자갈길, 그리고 잔잔한 호수에 비친 웅장한 산봉우리들을 자랑하는 할슈타트는 몇 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린 명소였습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같은 마을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인구가 급증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존중하기 위해 셀카 금지 펜스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이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왜 이렇게 많은 관광객과 사진이 쏟아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할슈타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할슈타트의 아름다운 자연은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완벽한 사진을 찍고자 하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흥행에 성공한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의 제작진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할슈타트의 풍경은 영화에서 이상적인 아렌델 왕국의 모델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많은 부모와 자녀,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주요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슈타트에서 촬영된 일부 사진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얻어 수백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으며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숨겨진 보물인 이 마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사과. 하지만 아마도 이 나라에 대한 가장 당혹스러운 호기심은 그 경이로움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가장 놀라운 전통 중 하나에 있을 것입니다. 여자 남자 그리고 사과가 포함된 이상한 전통입니다. 이 조합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와는 거의 관련이 없지만 사과를 물어뜯는 행위에도 친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우화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여전히 일부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습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행해집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시시덕거리거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여성이 겨드랑이에 사과 조각을 끼고 남성 그룹 앞에서 춤을 춰야 합니다. 여성들이 방 안의 남성들을 살펴보는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한 명을 선택하여 땀에 젖은 사과 한 조각을 제공합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감정과 의도에 호응하면 사과 조각을 받아들이고 먹거나 적어도 한 입 베어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둘 다 잠자리에 들게 되는 일종의 합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에서 젊은이와 노년층을 불문하고 많은 결혼이 이 땀에 젖은 사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과가 있든 없든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나라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경이로움과 특이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영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멋지니까 재밌게 시청하실 것 같아요. 자연의 교향곡. 오스트리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음악이나 역사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자산인 환경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일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자연의 무한한 힘을 활용하여 자급자족하고 주변국과 에너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숫자와 정책에만 머물면 그 정신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자연은 경이로움을 감추고 있으며 직접 목격하면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에 압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탐진지 차티아루라 남남탐 힘뚜 높이의 크림물 폭포로 장엄한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세 단으로 쏟아져 내려 물과 바위의 끝없는 교향곡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영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등산 여정에 지칠 줄 모르는 발걸음이 되어줍니다. 폭포가 자연의 장엄한 표현이라면 그리너제는 그 놀라운 정교함을 증명합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계곡 전체가 에메랄드빛 물에 잠기고 나무와 길을 삼켜버리며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지하 호수로 변합니다. 신비로운 광경인 동시에 이를 목격하는 모든 사람을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달콤하고 독특한 비엔나 커피 초콜릿,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집.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놀랍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커피 문화로도 유명한데 오스트리아 국민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으로 명성을 떨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한다면 수도인 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오스트리아어로 쇼콜라덴 무즘 빈, 쇼콜라덴 무즘 윈이라고 불리는 비엔나 초콜릿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초콜릿의 역사를 배우고 초콜릿 제작 과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더 나아가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초콜릿 박물관 외에도 비엔나의 또 다른 놀라운 명소는 바로 수의 집 하우스 오브 넘버스입니다. 이 집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좁은 집이자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집 중 하나로 비엔나 1구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가 1m에 불과합니다.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듯이 저희의 탐험은 여기서 끝납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부탄 같은 나라나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셔서 다른 나라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아보세요. 좋아요가 많은 영상은 항상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나라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